그 젊은이의 신부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발코니 저쪽 끝에서 들려왔다. 그는 떨고 있었다. 당신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군요. 그날 밤 나는 그가 방에서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을 목격했다. 내가 남편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혼자라는 사실. 그리고 나도 혼자야. 저는 여자입니다. 제 이름은 이분은 수윤입니다. 저는 올해 45세이고 강원도 상관촌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3년 동안 동거해 왔습니다. 암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저는 48살이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들은 나를 여자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날씨는 춥고 위험했다. 돈만 벌어오면 돼요? 남자답게 행동해. 남편의 죽음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 상당한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과 깊이 있는 정보를 받아보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게요. 제발. 이것은 너무 늦게 발견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45세 신부와 65세 시아버지. 성적 금욕의 규칙을 받아들인 두 사람에게는 뜨거운 밤이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담요를 접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옆자리에 손을 뻗었는데 그 자리는 차가웠다. 내 손가락에 닿은 것은 오직 종이뿐이었다. 처음에는 추위가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아무도 없었다. 내 목에서 비명이 터져나와 베개 위로 떨어졌다. 그들은 얼마나 자주 얼굴을 가리나요?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제가 그곳에 갔는데 뜻밖에도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곳은 텅 빈 공간이었다. 슬픔조차도 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해합니다. 그 공백을 채워주는 사람. 그게 다였어요. 그는 제 남편의 아버지인 정태산 씨였습니다. 저는 65세인데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는 꽃을 좋아했다.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은 은퇴 후 혼자 살고 있다. 저는 서울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 후에는 혼자 남게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상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처럼. 농담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젊으셨을 때 이것을 보고 놀리곤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자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박국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고 있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그냥 웃고 있었죠. 내가 너에게 줬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나는 이걸 하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네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남동생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 형과 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언제요? 지난주에요. 혼자 있는 건 당신에게 힘들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일하는 남동생 정태입니다. 그게 다였어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그렇게 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아빠. 수술을 받으셨는데 혼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유나 씨는 혼자 살고 있어서 이것은 큰 부담입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습니다. 강원도 상안마을에 있는 작은 방 2개짜리 집. 남편이 그녀를 두고 간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였다. 1층에 침실 2개,
2층에 침실 1개. 시어머니께서는 1층의 작은 방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몸이 안 좋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유나. 당신의 올케예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짐을 싸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신은 거주지에 있습니다. 65세 치고는 아주 훌륭하네요. 보시다시피 너는 항상 연습했잖아. 그래서 어깨는 여전히 넓고 자세는 웅크린 상태입니다.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팔은 꽉 조여 있었다. 그는 근육이 강하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이것이 제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건 좋지만 제 일상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아요. 너는 투명인간이었어. 아빠, 저 저녁 먹었어요. 고마워요. 우리가 처음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사를 했다. 네, 저희는 결혼 20년 차인데 실제로는 휴가 때만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내가 만난 사람. 제 남편과 사위는 항상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다. 유나 씨, 당신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내가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다. 내 아버지가 늙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의 시아버지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셨다. 65세가 되면 이미 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괜찮으십니다. 주님이시다. 흰옷, 흰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당신의 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할 수 있어요. 저 또한 아들과 남편을 잃은 슬픔을 표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는 고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크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며칠이 흘렀다. 아버지는 똑똑하시다. 당신은 비행기입니다. 일찍 일어나 혼자 밥을 먹어라. 낮 동안 방에 책을 준비해서 읽으세요. 당신은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셨죠.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제 없어요.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할 때 나는 그가 짖는 것을 본다. 브렌다의 시계. 아빠, 괜찮으세요? 조금 아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께 기대었다. 첫째로 나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무릎을 만졌다. 도움이 됐어요. 시어머니의 다리를 천천히 쭉 펴드리세요. 그것은 내 손에 있었다. 나는 열기의 강렬함을 느꼈다. 네, 그랬습니다. 천천히 진행되다가 마침내 이루어졌죠. 나도 모르게 눈이 커졌다. 그 위로는 회색빛 목화밭이 펼쳐져 있다. 뭔가 들었어요. 그가 65세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 말이 있었어요. 남편이 한 말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젊으셨을 때 이것을 보고 놀리곤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얼굴에 열기가 느껴졌다. 고마워, 유나.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고 계셔. 당신은 모든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군요. 이 말들은 매우 따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뭔가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방에 들어갈 때요.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다. 당신이 신문을 꾸준히 읽으시는 것 같네요. 브렌다의 시계. 넓은 어깨, 아름다운 이목구비, 그리고 내가 그날 본 것들. 아니,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봐봐,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요. 괜찮아요. 사장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여기 있어요. 아니요, 같이 해요.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부엌에서 시어머니 옆에 서 있다. 우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순간 사람 특유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나는 금방 통과했다. 3살배기 남자아이의 채취와 비누 냄새가 함께 감지되었다. 전에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제가 할게요. 앉으세요. 문제 없어요. 저도 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간장이 가득 든 냄비를 가져와서 식탁 위에 놓으세요. 내가 주었구나. 팔을 쭉 뻗은 자세를 취한 후에는 반팔 셔츠를 입으세요. 다리 사이 팔에 강한 근육, 그건 명백했다. 65도, 8도 없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기분 좋은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퍼져나갔다. 우리는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식사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손이 계속 떨렸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의 손은 두껍고 거칠었지만 그는 나를 몇 번 때렸다. 그는 몸 상태가 좋았다. 그의 손등에 있는 혈관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전히 강해 보이는 손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말이죠. 이 방법은 효과가 없어서 나는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며칠이 더 흘렀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마당에 계셨습니다. 그는 나무를 패고 있었다. 이 집은 브레킷 전원을 사용하는 집이므로 추운 날씨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는 장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무릎은 괜찮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이건 도끼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식은땀이 났다. 나는 셔츠를 등 뒤로 묶고 있었다. 도끼가 떨어질 때마다 어깨 근육이 긴장된다. 변경되었습니다.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았다. 65세, 하지만 그는 남자였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다. 봤어요. 유나 씨, 물 좀 주시겠어요? 네,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나는 유리잔에 찬물을 부었다. 나는 마당으로 나가서 그것을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물은 딱 한 번만 드셨어요. 나는 침을 삼켰다. 내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안에서 편히 쉬세요. 이제 거의 다 됐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순식간에 그녀의 셔츠가 살짝 올라가면서 배가 더 잘 드러났다. 그건 명백했다. 불룩한데 65세 남성의 몸,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안 될 거야. 그는 내 장인어른이잖아.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저는 2층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바닥을 닦고 계세요. 나는 목소리를 들었다. 물소리. 이것은 열린 문 소리입니다. 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왜 이럴까? 남편이 죽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나는 남자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나는 그 사실을 잊고 내 삶을 계속 살아갔다. 나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봤어. 어깨가 넓고 몸이 탄탄하더라고. 손, 성숙한 손, 남자의 향기 그리고 남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버지께서는 젊으셨을 때 이것을 보고 놀리곤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갔다. 부엌불을 켜려고 하는 순간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죠.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나는 불을 끄고 TV만 켜둔 채 샤워를 했다. 이렇게 하고 나니 머리가 젖었어요. 그는 회색 티셔츠와 부드러운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빠,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요나야, 내가 물을 마시러 왔어.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다. 그리고 장모님을 위해 마실 것을 하나 챙겨가세요. 내가 너에게 줬어. 고마워요. 시어머니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동의했습니다. 내 손이 당신의 손에 닿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첫째로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옛날 영화를 틀어준다. 그게 다였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말을 더듬었네요.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저는 누구나 자라면서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잠을 충분히 못 자서 외로운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시어머니께서 나를 쳐다보셨다. 어두운 방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빛만이 우리를 비춘다. 빛이 있었다. 요나, 너도 혼자니? 이 질문에 대해 나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가슴 한쪽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좀 이상했네요. 아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화는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는 아직 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아버님도 혼자 사셨잖아요. 제가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 씨,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관계입니다. 나는 장모님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 시어머니의 눈 그는 떨고 있었다. 내 아버지는 늙지 않으셨다. 그 말들은 자연스럽게 나왔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저는 봤어요. 아버지가 또 말씀을 잊어버리시는 건가요? 난 이걸 못해. 나는 하마터면 당신은 여전히 남자군요라고 말할 뻔했다.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도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유나, 나 위층으로 올라갈게. 어둡네요. 일찍 일어났어요. 잘 자요, 아빠.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문으로 들어가세요. 닫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굴러다녔다. 젖은 머리, 회색 셔츠 그리고 나는 얼굴을 베개에 파묻었다. 나는 창피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몸은 따뜻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느낀 감정이에요.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날씨는 나빴다. 이상한 일이었다. 11월 초, 하늘은 밝은 색으로 물들어 있다. 공기는 시원하고 고요해졌다. 오늘은 눈이 온다. 시어머니께서 그 소식을 알려주셨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일찍 비와 눈이 오다니. 정말 이상하네. 그들 사이의 거리는 3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창밖을 보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쇼핑하러 갑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빠, 무릎 괜찮아요. 맞아요.
우리는 마을에서 함께 살아요. 나는 슈퍼마켓에 갔다. 눈이 오고 있었다. 시작됨. 처음에는 얇다가 점차 두꺼워집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급하게 사야 할 물건이 있어요. 라면, 김치, 계란, 우유, 순나는 그것을 금방 알아챘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마당은 이미 하얗게 뒤덮였다. 덮여 있었다. 아주 많죠. 내가 짐을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청소 작업이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낮에는 창밖이 후텁지근했다. 그냥 눈이었을 뿐이에요. 이건 큰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네요. 시어머니께서 창밖을 내다보고 계세요. 저는 외출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무서워요. 갑자기 오후 6시예요. 불이 꺼져가고 있다. 집 전체가 어두워지고 냉장고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회전하는 소리도 멈췄다. 정전됐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네, 램프 어디 있죠? 부엌 찬장에 있어요. 네, 손전등을 켜고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찾았어요. 나는 방에 촛불을 켰고 방은 어두워졌다. 램프들이 방을 밝히기 시작했다. 괄호를 더 넣어야 해요. 추울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어려워요. 제가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일러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석탄이 갈리는 소리 이해합니다. 잠시 후 삼촌의 손이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손을 씻으세요. 네, 하지만 물 없이요. 그는 발견되었다. 정전으로 인해 펌프가 꺼졌습니다. 어머, 물이 아예 안 나오네요. 물티슈 좀 가져갈게요. 나는 젖은 종이를 꺼내 시어머니께 드렸다. 나는 그것을 시어머니께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내게 손을 내미셨다. 당신이 이것을 제게 주셨죠. 청소해줘, 잘 안 보여? 양초 좀 켜줘. 시어머니께서 땅에 닿은 내 손을 잡아주셨다. 아름다운 손, 토끼, 그리고 도톰한 손바닥 젖은 수건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차례대로 닦아주세요. 삭제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합니다. 양초가 꺼지자 그림자들도 함께 사라졌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첫째로 우리 머리 위에는 촛불만 타오르고 있었다. 밖에는 계속 눈이 내렸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세상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약간 춥네요. 석탄 좀 가져다 드릴까요? 네, 가져다 드릴게요. 다른 방에 가서 담요 2장을 가져오세요. 제가 가져왔어요. 하나는 시어머니께 드리고 하나는 제가 가질 거예요. 표지. 저는 담요가 하나 있었는데 크기가 작았습니다. 날씨가 더웠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시어머니가 불평을 하고 있었다. 과거에는요. 어렸을 때 촛불을 켜곤 했어요. 나는 가족들과 이렇게 앉아있던 기억이 난다. 좋은 추억입니다. 네,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네요. 날씨가 더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촛불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잘 보였다. 주름이 져 있었지만 여전히 눈에 띄었다. 얼굴들이 나타났다. 유나, 혼자야. 갑자기 시어머니가 물었다. 이후.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낄 거라는 건 확실하지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나는 할 수 없어. 저도 혼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있을 때면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내 곁에 누군가가 있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말을 멈췄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쳐다보셨다. 그의 시선은 촛불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도 그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들이 죽은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마치 소외된 사람처럼 느껴져요. 시어머니께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밤에 잠에서 깨어나면 내 주변 공간은 텅 비어 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봤어요. 촛불 아래 시어머니의 눈 그는 얼굴이 빨개졌다. 죄송해요, 아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닦으셨어요. 덮여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다. 날씨가 더웠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괜찮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양초에 불이 붙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게 얼마나 됐지? 물이 새고 있나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유나, 맞아. 요즘 좀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 이게 뭔가요? 유나가 다시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심장이 더 빨리 뛰어요. 나는 그것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유나 생각이 나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유나가 돌아와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는 떨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저도요. 목소리가 떨려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이해합니다. 유나야, 나도 같은 심정이야. 우리는 겁에 질렸다. 서로를 바라보았다. 촛불을 든 시어머니의 얼굴 사진. 그게 다였어요. 아주 가까웠다. 삼촌의 손이 천천히 그가 다가와 내 뺨을 만졌다. 날씨가 더웠다. 힘들었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아니요, 그건 안 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불평하셨다. 그의 손은 그녀의 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날 아빠라고 부르지 마. 그렇게 부르면 기분이 나빠. 이건 어려운 일이군.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 심각해 보이시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cm, 5cm 나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마치 우리 입술이 닿은 듯 이때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놀랐습니다. 낫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창문으로 나갔어. 저는 떠났습니다. 나무 가지가 부러진 것 같네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몰랐어요.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시어머니, 무슨 용건이세요? 수줍어 보이시네요. 좋아요.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좋아요. 시어머니는 1층 방으로 올라갔다.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나는 방에 혼자 남겨졌다. 양초가 천천히 타고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입술이 건조해요. 조금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광장은 무릎까지 눈으로 덮여 있었다. 꽉 차 있었어요. 저는 2층에 있었어요. 나는 내려갈 수 없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계속 생각났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내 뺨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입술이 닿는다. 어떻게 하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방에 잠시 앉아 있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시어머니께서 방에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당신은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소음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유나 부인, 잘 주무셨나요? 네, 아버님께서는요? 저도 아주 조용했어요. 서로 잘 안 보여요? 난 이걸 못해 받침을 먹어야 할까요? 네, 수프를 먹겠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계란과 김치를 꺼내러 갔다. 나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넣으세요. 문제를 해결했어요. 집에서 누리는 순수한 소리는 특별합니다. 채우세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도와드릴까요? 아니, 거의 끝났어. 어쨌든. 시어머니께서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부엌의 어깨를 파묻고 있었고 나는 이것은 위험합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요. 저는 달걀 노른자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삭제하세요. 내 손이 너무 떨려서 접시까지 흔들릴 정도였다. 조심해.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계셔. 그는 접시를 집어들었다. 손이 뜨거웠다. 나는 숨을 멈췄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습니다. 첫째로 식사 중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접시에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이해합니다. 유나, 시어머니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거야. 당신은 열려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요. 죄송해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합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나는 거의 국경을 넘을 뻔했어. 당연하지. 아니, 미안하지만 진짜 여자는 내 거야. 제 시누이와 저는 나이가 아주 많아요. 리치는 장인어른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미국 달러.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계속하게 돼요. 괜찮아요. 저한테 막대기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적어 두었다. 저도 그래요? 시어머니께서 놀라셨죠. 그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전 아직 아버지를 뵙고 있어요.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걸 알지만 내 목소리조차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셨다. 표지. 조심하자. 우리 둘 다 천천히 가자. 가자. 시누이 재촉하지 마. 날씨가 더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우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평범해지려고 노력했어요. 며칠 후 날씨가 개기 시작했다. 마당에 눈이 쌓여 있었다. 수영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저는 숯을 좀 사고 싶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겨울에 연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부자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함께하면 더 빠를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수초로 만든 받침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박물관에서 보일러실까지 시어머니께서 숯을 가져오시는 동안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모았다. 1시간쯤 지나자 땀이 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이마에서도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끝났어. 잠시 쉬어야 할까요? 네, 저희는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았다. 햇볕이 뜨거웠다. 물 드릴까요? 네, 집에 갈 거예요. 제가 차가운 물 2잔을 가져다 드렸어요. 나는 사위에게 유리잔을 건넸다.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물은 딱 한 번만 드셨어요. 나는 침을 삼켰다. 나는 그의 목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시선을 돌렸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유나 씨, 네, 저도 유나 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거기 있어서 다행이야. 심장이 빨리 뛰어. 나는 도망쳤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게 우리가 하는 전부입니다.
앉아 계신 시아버님께서는 늘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온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하늘도 봤다. 파란색이었다. 하늘이 아주 밝았다. 저도요. 제 목소리는 낮아요. 그는 발견되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니 집은 집인 셈이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어요. 정말요? 네, 저희도 웃었어요. 즐겁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간장 소스를 한 그릇 만들었고 시어머니도 같은 소스를 만드셨어요.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너 많이 먹구나. 맞아, 너 많이 먹어.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접시들을 모아 쟁반 위에 올려놓았다. 너와 나 고기를 드세요? 쉽지 않으셨겠어요.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 저도 고기를 살게요, 시어머니. 나는 그것을 그릇에 담았다. 이건 사소한 일이에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를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내가 할게. 같이 하자. 빨리. 시어머니는 주방용 수건과 접시를 들고 있다. 당신이 청소했군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는 청소를 하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저희 작은 주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변경되었습니다. 우리의 어깨는 닿아 있었고 손도 닿아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저는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내 시어머니께서 싱크대에 몸을 숙이고 계셨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유나. 이건 뭐야? 다 같이 당신은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혼자일 것이다. 당신 남편의 친척들은 아마 매우 외로웠을 거예요. 나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만졌다. 내가 만졌어. 조심스럽게, 천천히. 너무 시간을 끌지 말자. 자, 어서. 알았어. 서두르지 마, 알았지? 하지만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미 시작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2층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다리가 반짝거렸다. 시어머니께서 아래층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세요? 소리가 약했다. 좋아 보였다. 나 혼자가 아닌 것 같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 집에 머무르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손을 얹었다. 날씨가 더웠다. 그 후 며칠은 침묵 속에 흘러갔다. 효과가 있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저녁 내내 집안일을 하고 방에서 잠을 잤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내 손은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우리 어깨가 스치고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조심했다. 나는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밤에는 만약 그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혼자 방에 있을 때면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밤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2층에 있는 내 방으로 갔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사진이 떠올랐다. 어젯밤에 내가 열심히 수프레킷을 들어 올리는 걸 봤어. 젖은 셔츠, 긴장된 손, 힘겨운 숨소리 그리고 그날 내가 본 건 뭐였더라? 면바지였지. 내가 그곳에 있다는 느낌, 내가 느꼈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담요. 나는 그것을 굴려보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의 몸은? 나는 대답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느낀 감정이에요. 소르벨로, 나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넓은 어깨, 따뜻하고 가느다란 팔말 그리고 시어머니가 생각은 계속 흘러갔고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변경되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몸이 뜨거워지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떤 이름을 자꾸 언급하세요? 저는 그 주변을 걷고 있었어요. 나는 눈을 꼭 감았다. 제 생각엔 시어머니께서 근처에 계신 것 같아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내 손이 엄청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작은 비명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거의 다 끝냈을 때였는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겁이 나고 몹시 긴장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도. 유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세탁실, 그것은 소리였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당신은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봤잖아요. 담요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요? 겁에 질려 얼굴이 붉어지고 움츠러들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편히 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곧 돌아오셨다. 나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심심해. 빨래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가 왔다. 아버지,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는 떨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외출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는 방금 전에 멈췄다. 유나의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는 발코니 끝에 혼자 있다. 단어들이 좀 헷갈렸어요. 그리고 문도 손상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얼굴을 가리고 부끄럽고 창피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금방 왔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든다. 나는 돌아왔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보셨다. 시어머니와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다시 앉았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면 당신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마침내 잠이 들었다. 이해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층에 올라가는 게 무서웠어요. 1시간 동안 방에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산책 다녀오셨나요? 안도감과 우울감이 동시에 느껴지시죠? 우리는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버크스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가 한 통 있었다. 저는 산책을 나갈 거예요. 아침 식사는 냉장고에 있어요. 티센의 장모를 제외하고 이것이 바로 글쓰기였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계란밥과 김치밥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당신은 저를 많이 아껴주시지만 저는 어젯밤에 이런 상태였어요. 나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지만 식욕이 왕성했다. 아무도 없었다. 약 1시간 후 시어머니께서 그가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도망쳤다. 요나,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 응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와 밥 할 말이 있어, 자기야. 번개가 쳤다. 거실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신중했습니다.
첫째로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에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당신은 열려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요, 제가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어요. 나는 밖에서 문이 잠겨버렸고 목소리는 떨렸다. 유나, 응,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그 여성은 미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니요, 이해합니다. 저도 남자니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마 당신은 혼자였을 거예요.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났다. 나는 심심해. 왜 사과하시는 거예요? 무슨 실수라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밤에는 그래요. 나는 혼자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이기 때문이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빨개졌다. 모든 남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라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서로를 돌봐줍니다. 봤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에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마치 세상이 나 때문에 멈춘 것 같았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래, 시어머니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심호흡을 하세요. 미안해, 유나.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됐는데. 저도 알고 있지만 시어머니께서도 일어나셔서. 그는 내 옆에 앉았다. 거의 비슷해, 정말 비슷해. 나도 매일 밤 그래? 유나, 내 생각을 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엄격해졌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다. 삼촌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는 내 뺨에 손을 얹었다. 날씨가 더웠다. 요나는 씨앗 없이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도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합니다. 나도. 삼촌 손이 내 뺨을 만졌어. 꽉 찼어요. 날씨는 덥고 위험했으며 추위에 떨었다. 그게 다였어요. 요나야, 눈을 떠서 이 말을 들어보렴. 전원을 껐어요. 삼촌의 얼굴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당신의 숨결과 입술의 감촉을 느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고 내 심장은 터질 듯이 세게 뛰었다. 동시에 지루하기도 하다. 현관벨이 울렸다. 우리는 무서워서 땅에 엎드렸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지.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인터폰 번호를 눌렀다. 저는 믿습니다. 화면에 낯선 형체가 나타났다. 누구세요? 아, 정태준 씨 봉투군요. 정말이세요? 해외에서 온 소포가 도착했어요. 제 사위 이름이었어요. 아, 나중에요. 잠깐만요. 나는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택배기사가 내게 큰 상자를 건네줬다. 콘드 세이너 APA 소포를 받았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돌아서서 시어머니가 서 계신 것을 발견했다. 당신은 그 방에 있었어요. 그는 버려졌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다. 잃어버렸어요. 제 생각엔 처남이 보내준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 후로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저는 산책을 나갈 거예요. 시아버지는 재킷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빠, 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께서 현관문을 닫고 계세요. 그는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부서진 문을 열었다.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는 오후 내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에 시어머니는 6시가 되어서야 오셨다. 그가 돌아왔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밖에 있었으니 춥겠죠. 괜찮아요. 이건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날씨가 추웠다. 저녁 드실래요? 배고프세요? 우선 예 시어머니가 1층 방으로 들어오셨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다. 눈물이 나요. 당신도 슬프세요. 저와 함께 이런 식사를 하시겠어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다른 방에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또 방황했다. 아래층 시어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못 들었어요. 새벽 2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 1층으로 올라가 보니 시어머니 방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살며시 노크했다. 명확한 답은 없었다. 나야, 아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열려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잠을 못 잤나 보네. 눈이 빨개. 열정으로 가득 차세요. 왜 앉아 있어? 나도 잠이 안 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시어머니께서 잠시 오셨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포기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부서져서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창문으로는 오직 달빛만 들어왔다. 그것은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나 씨,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나는 시어머니이고 너는 나의 시어머니야. 신부님, 저도 알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저도 알아요.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려보세요. 저랑 아빠도 그렇죠. 그렇죠. 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하루 종일 걷는 동안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유나가 안쓰럽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아니요. 왜 사과하시는 거예요? 저는 늙었습니다. 저는 65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죠.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개입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니까요. 나의 시아버지시니까요.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달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유나, 나 이렇게 혼자 산 지 3년 됐어. 내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어본 적은 처음이야. 이런 느낌은 전에 느껴본 적이 없어. 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가 그리워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면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유나, 그만해. 이상해.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시어머니는 그런 생각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 내가 해냈어. 아니요, 제가 특이해요. 왜요? 며느리에 대해 이런 감정을 가진 시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럼 우리는 모두 낯선 사이군요. 네, 웃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놀랐지만 웃었어요.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아요. 저도 아빠니까요. 네,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한쪽 부분,
다른 쪽 부분.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거리가 줄어들었다. 유나, 괜찮아. 나 늙어가고 있잖아. 주름이 많고 탄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맞아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는 제 장인어른이십니다. 내 손이 떨렸다. 시작하자마자. 돌아갈 수 없나요? 저는 후회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제 아내는 장모님이시거든요.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내의 비포 앤 애프터 사진입니다. 아버지의 비포 앤 애프터 사진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모욕하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대답했다. 나중에 장인어른의 손이 다시 아내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리에 감싼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요나, 네, 이제 멈출 수 없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제 시어머니시거든요. 저는 거절했어요. 날씨가 더웠다. 시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빨리 달렸어. 나도. 그게 바로 그때였죠. 맞아,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저도 사랑해요, 시어머니. 나는 얼굴을 들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나도 행복해. 삼촌의 얼굴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우리 입술이 서로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조심했다. 시어머니의 입술은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전보다 더 부드러워졌다. 키스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삼촌이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목에 팔을 둘렀다. 우리는 서로 화해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껴안았다. 덕분에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다. 키스도 그만하고 그런 말도 그만해. 유나의 잠을 자야 할까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는 함께 잠들었고 오직 달빛만이 우리를 비춰주었다. 빛이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빛이 나와 시부모님을 비췄다. 얼굴은 좋아 보였지만 떨리고 있었다. 보고 싶었어요. 유나, 괜찮니?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마지막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둬도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아버지께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엄격해졌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것을 잡았다. 삼촌의 손이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따뜻한 손이 옷 속에서 내 피부를 어루만졌다. 온몸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유나의 시어머니가 내 목에 입을 맞췄다. 이해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울어. 그는 발견되었다. 아버지의 입술은 턱선을 따라 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착륙하자마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효과가 있었다. 유나는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아빠도 아름다워졌어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시어머니가 속삭였다.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태산씨, 태산씨. 그 이름 말실수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 쓰러졌다. 우리와 요나 사이에 놓인 마지막 벽. 시어머니, 아니, 당신, 나는 그것을 적어두었다. 이불을 조심스럽고 천천히 등 뒤로 놓으세요. 내가 그를 만지자 티사는 내 위에 자신의 몸을 얹었다. 그가 그것을 기울이자 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다. 이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65세입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괜찮아요. 저는 타이젠의 뺨에 키스했어요. 내가 만졌어. 당신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칼라 위쪽, 어깨, 엉덩이 그럼으로 일어난 모든 일은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주어졌습니다. 유나는 아름답다. 태산씨, 저도 태산씨 티셔츠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셔츠의 지퍼를 내리고 65세 남성의 시신을 꺼냈다. 그는 발견되었다. 크고 차가운 가슴, 움직임 없는 위 나머지 근육, 노화됨. 아니요. 맞아요. 제가 티산의 가슴 위에 있어요. 나는 그것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유나와 데이센 그는 떨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건 이상하겠네요. 괜찮아요. 저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타나시카. 무서웠지만 행복했어요. 거리가 줄어들었다. 피부가 손상되었고 체온이 상승했다.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사랑해, 요나 태센. 나도 사랑해. 사랑해. 다리가 후들거렸어.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티산 씨는 신중했다. 그들은 저를 잘 보살펴 주었고 모든 순간이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프냐고요? 아니요. 매우 좋은. 천천히 걸을게요. 네, 65세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이었다. 내 남편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을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젊으셨을 때 이것을 보고 놀리곤 하셨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농담이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유나, 괜찮아. 응, 괜찮아. 태신. 식물의 손이 내 머리를 만졌다. 우리는 서로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눈을 감았다. 전원을 껐어요. 나는 행복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지? 우리는 절대 서로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완전히.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세상에는 이제 단 2명만 남았다. 그런 것 같네요. 유나의 저를 다시 남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제발 저를 다시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세요. 그는 나를 꼭 껴안았다. 나는 추웠고 땀은 말라붙어 있었다. 티센의 체온은 매우 높았다.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 안 할게요, 태신. 씨앗은 어떤가요? 저도 이마에 허브 씨앗이 하나 붙어 있어요. 도로에서는 안 돼요.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저도요. 거기서 자면서 서로 알게 됐어요. 그게 다였어요. 새벽빛이 창문을 깨뜨리고 있다. 시작됨. 점차 하늘이 파랗게 변하고 새들이 나타났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나, 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하늘에서 고개를 들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만하세요, 타이슨 씨. 나는 웃었다. 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는 나는 다시 말을 마쳤다. 천천히 사랑을 담아 그것은 키스였다. 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샤워를 했다. 내가 해냈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서 빠져나올 때 웃었다. 알았어. 내가 내 뒤에서 너한테 조금 화가 나냐고. 알았어. 태산의 굵은 허리와 수건 제가 청소했어요. 근육은 강했지만 여전히 뻣뻣했다. 65년이나 됐다는 말을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유나의 차례야. 태산이는 내 뒤에 있어. 나는 그를 밀었다. 그의 손은 강했지만 그는 온화했다. 나는 조심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샤워를 마친 후 우리는 함께 이발소에 갔다. 나는 떠났다.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에 앉았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유나랑 저도 먹고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혼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첫째로 타이젠 씨는 내 어깨에 팔을 둘렀고 나는 타이젠의 가슴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았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후였다. 유나, 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좀 특이했고 나는 그걸 보고 웃었다. 너도 태산, 네, 맞아요. 태산은 제 거예요. 나는 그녀의 머리에 입맞춤했다. 유나, 네, 행복해요. 네, 테이센. 저도요. 서로 껴안아요. 그게 다였어요. 밖에는 햇볕이 쨍쨍했고 한 젊은이가 하루가 시작되었고 우리도 시작되었다. 시작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이 나왔다. 겨울은 매우 추웠고 마당에는 또 눈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한데 모이자 세상은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집은 따뜻했다. 매일 아침 나는 태산의 품속에서 눈을 뜬다. 열정적인 키스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계란을 몇 개 사야 할까요? 3개요. 오늘요.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뭐 하고 있어요? 장작을 가져와야 해요. 저도 교정기를 휴대해야 해요. 나는 웃었다. 당신은 65세이시니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타이젠은 영하 88에서 자신의 이두근을 농담 삼아 자랑한다. 그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고 나는 손으로 만져보았다. 나는 웃었다. 자랑하지 마, 유나는 너를 사랑해. 누구, 어젯밤에 누가 그를 만졌지? 태산아, 계란 프라이를 해서 먹었어. 나는 그것을 팬에 넣었다. 타사는 뒤에서 나를 껴안고 턱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는 내 어깨에 기대어 내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것을 느꼈다. 나는 금방 통과했다. 좋아요. 그게 바로 제가 요나에게 대하는 방식이고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그곳에 머물렀다.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비쳐 달걀 위를 비추고 있었다.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자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릇들을 나란히 놓고 물을 붓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가까운 슈퍼마켓에 같이 가자. 가야 할까? 아니, 혼자 가볼게. 노력해볼게. 집에서 편히 쉬세요. 혼자 가기엔 힘들잖아요. 괜찮아요. 전 좀 더 오래 살 거예요. 사실은요. 도시 주민들의 모습 무거웠다. 도시 주민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한 달 전에 찾았어요. 슈퍼마켓 주인이 물었다. 요나, 요즘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 제가 사 먹는 음식의 양이 늘었군요. 아,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나는 원해요. 혼자 있는 대신에. 하지만 눈은 이상한 일이었다. 의심스러운, 호기심 많은 며칠 후 한 여성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나 씨,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사신다고 들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신부와 새 시댁 식구들은 인생이란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짧은 걸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요, 그들도 그냥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은 가족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 사람들은 당신은 몰라요. 그날 이후로 마을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슈퍼마켓에 들어서자 돈을 세는 소리가 들렸다.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티사는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내가 해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걱정하지 마. 우리가 행복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유나,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럼요. 아무것도 아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티산이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때로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오후에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계산하는 동안 내 뒤에는 여자들이 있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살아계세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게 다예요. 그분은 제 장인어른이세요. 며느리가 휴가 중이에요. 계산은 제가 다 했습니다. 금방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울고 싶었다. 모든 것이 똑같았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티사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나는 지고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화난 듯이 웃었다. 돌아오셨어요. 많이 사셨네요. 제가 살게요. 티사는 바구니를 들고 그와 동행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는 모든 것을 꺼냈다. 나는 그것을 적어 두었다. 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아니, 괜찮아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뭐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또한 티산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살고 있나요? 인생은 참으로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와 논쟁하는 거군요. 저는 거절했어요. 유나, 무슨 일 있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진짜는 바로 우리예요. 태산이가 제 얼굴이에요. 제가 가져갔어요. 유나 씨, 뭐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나요? 저도 그래요. 정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한 거죠. 이제 그만. 앞에 산이 있어? 나는 말을 마쳤다. 우리는 그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구운 돼지고기와 김치. 전형적인 저녁 식사였다. 나는 행복했다. 맛있어. 많이 먹어. 유나가 요리하고 있어? 제 실력이 향상됐어요.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태산이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웃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어깨를 기댄 채 나란히 앉았다. 나는 그것에 기대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우리는 보고 있지 않았어요. 네, 요나를 다시 만났어요. 나는 살아남았다. 타스나의 말 무서웠어요. 아들이 죽은 후로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프다. 나는 잠자는 것이 두려웠다. 태신이었지만 유나를 만난 후에는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아침이 기다려지고 매일매일이 흥미진진하다. 타사는 나를 꼭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뵈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산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빈집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진정해. 저기 봐, 요나. 눈이잖아. 우리가 여기 왔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같이 갈까요?
지금 그래요. 네, 이 길은 눈으로 덮여 있어요. 나는 원해요. 우리는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외출했다. 마당에 눈이 쌓이고 있었다.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침묵에 잠겼다. 내 손을 잡아요. 당신은 내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티산의 손을 잡고 함께 우리는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조나. 응, 난 행복해. 이후. 타이산은 어때요? 타이산도 멈춰서 저도 멈춰졌으면 좋겠어요. 봤어요. 타이산 정상과 산비탈에는 눈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는 쓰러졌다. 사랑해, 요나. 나도 사랑해. 타이산이 나를 감싸 안았고 눈이 내렸다. 우리는 원을 그리며 전 세계와 소통했습니다. 마치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월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각각 71세와 75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남자와 여자 한 쌍이었을 뿐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것이 불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천국 같았다.